싸다니까요. 안 싸고 못 걷거든요. 테슬라가 자기 무덤을 좀 파는 속도를 조금 더 빨리 하는 것 같아요. 존재감이 지금 없어요. 주식 투자해서 이제 돈 벌고 싶으신 분은 꼭 이 책을 사서 보시는 게 좋을 거고요. 물고기 잡는 방법을 이제 가르쳐드린다. 물고기를 잡아서 갖다 바쳐야죠. 책에 보면 예. 배터리 산업의 5가지 거짓과 진실이라는 이게 있습니다. 이게 저희 그 발칙한 경제 타이틀이랑 되게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조금 제가 이사님한테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약간 좀 발칙한 약간 이런 의견도 있고 요거에 대해서 좀 한번 직접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먼저 첫 번째 제일 궁금했었던 거는 여기 LFP 사실 요즘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대세 배터리로까지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싸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중국에서만 사용하고 없어질 거다라고 그렇습니다. 단언을 하셨습니다. 혹시 이유가 있나요? 이해하는 게 LFP가 잘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의 논리가 싸다는 얘기잖아요. 그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안 싸다니까요. 안 싸고 무겁거든요. 그러면 못 쓰는 거고 실제로 이제 그거는 통계로 명확한 거니까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 보면은 작년 한 해 동안 이제 LFP 배터리가 전체 마켓 시어에서 한 0.2% 정도밖에 없었고요. 거의 안 썼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한 12% 정도 이제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12%가 딱 단일 모델. 그러니까 테슬라가 CATL에 LFP를 갖다 쓰는, 그거는 이제 중국 공산당하고의 이제 관계 때문에 이제 쓰는 거였으니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LFP가 좋았으면 이제 벌써 많이 보급이 됐을 텐데 보급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뭐랄까 보통 이제 배터리는 34개월 전에 다 수주 받아서 움직이는 거라 갖고 3, 4년 뒤에 나올 모델들의 어떤 배터리가 들어가는지가 저희가 다 알아요. 다 알 수 있거든요. 지금 3, 4년 뒤에 나오는 배터리 중에서 LFP를 쓰는 주요 모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제 뭐 엄연한 사실을 자꾸 이제 우기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실과 편견 때문이다. 오늘 이제 녹화일 기준 화요일 기준해서 이제 LNF가 테슬라 이제 4조 원 그 양극재 직납하는 이제 계약 체결해가지고 이제 공시가 났던데 테슬라가 자기 무덤을 좀 파는 속도를 조금 더 빨리 하는 것 같습니다. 왜요? 수율이 지금 안정화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양극재만 먼저 받아갖고 그렇게 무리하게 이제 배터리 공장을 돌리면 그거죠. 배보다 배꼽이 크다. 적자가 감당이 안 될 텐데 옛날에 그 파나소닉이 사실은 이제 망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이제 1865 하다가 2170으로 넘어올 당시에 그때 이제 그 단순하게 크기를 조금 키운 거잖아요. 이제 1865에서 2170 별로 큰 것도 아니고 이만큼 키운 거잖아요. 이만큼 키운 건데 그때 첫 분기에 파나소닉이 기록했었던 이제 수율이 16%였어요. 모델을 바꿨는데 16%밖에 안 나온 거예요. 16%밖에 안 나왔어요. 파나소닉도 그럴 줄 몰랐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계약이 테슬라가 달라는 거는 무조건 수요 상관없이 무조건 납품하는 조건이었거든요. 그때가 이제 테슬라가 모델 3를 개발을 해서 이제 이게 잘 팔리면은 주가가 올라가서 이제 회사가 계속 유지가 되고 안 팔리면은 망하는 그런 상황이어갖고 그 수율이 안 잡힌 상태에서도 파나소닉을 채찍질을 해서 파나소닉이 그 이제 불안정한 수율 상태에서도 이제 테슬라가 원하는 만큼 물량을 다 만들어서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과로 해서 손해를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거의 수조 원의 손해를 받거든요. 최종적으로 80% 수율 도달한 데까지 이제 파나소닉 2년이 걸린 거니까. 2년 동안 꼬라박은 거네요, 정말로. 그 수조 원 꼬라박아갖고 그때 한번 휘청을 했고. 그래서 지금 파나소닉이 배터리 업계에서는 존재감이 지금 없어요. 그렇거든요. 지금 저희 업계에서는 다 한결같이 이제 테슬라는 아주 싫어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상도가 없는 거잖아요. 신입도 없는 거고 그런 거라서 이제 저희는 다 테슬라는 우리 화학 쪽에서는 다들 별로라고 생각하고요. 책에도 잘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구독자분들이나 많은 시청자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거 그래서 배터리가 앞으로 몇 년을 더 갈까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34개월 수주 물량은 다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거니까 이제 뭐 1000조가 있다는 거니까요. 이제 수주가 그 3, 4년 치는 다 확정되어 있는 상태고 그 3, 4년 확정되어 있는 상태는 이제 한국의 K 배터리가
중국이나 일본을 이제 때려잡는 걸로 다 결정이 이제 셋업이 다 끝나 있는 상태니까 일단 이제 25년, 26년까지는 주가 크게 상관하지 마시고 좀 이제 물린다고 생각하고 이제 대충 사서 3, 4년 묻어두시면 아마 평균적으로 10배가 올라갈 거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10배나요? 예, 그 책이 다 있잖아요. 네, 아니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 거예요. 책에 있는 거랑 또 실제로 얘기하는 거랑은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거는 구조적으로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고요. 10배 먹고 그 다음에 이제 25년, 26년 돼서 이제 그때 당시에 경쟁 상황을 봐서 이제 생각을 조금 달리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2차 전지 얘기하면 IRA 문제를 빠지면 안 됩니다. 특히 IRA랑 최근에 CATL 포드랑 이렇게 기술 협력하고 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우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 우려를 하시는 분은 사실은 우려를 하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한국의 2차 전지 주식을 빨리 팔아갖고 이제 중국 이제 차이나 2차 전지 ETF를 하시든지 이제 그런 목적으로 사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해도 저희 업계에서 할 일이지 그걸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걱정해가 될 일이 아니거든요. 걱정하게끔 유도하는 거는 빨리 팔아라는 사실 얘기니까 이제 뭐 그런 거고 일단 맥락 자체는 그런 거고 IRA는 이제 작년 8월달에 나올 때부터 그거는 이제 목적 자체가 중국 배제가 목적이었고요. 특히 이제 중국이 이제 광물 자원, 2차 전지 광물 자원, 리튬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나온 게 이제 첫 번째로 IRA. 그다음에 미국이 계속 이제 미국 국무부에서 계속 그 이후에 계속 활동을 해갖고 EU도 거기에 참여하도록 해서 동참하도록 해서 만든 게 이제 3월 중순쯤에 발표될 예정인 CRMA 법안이고요. 그다음에 포드하고 CATL 지금 이제 얘기 나오고 있는 거는 그거는 그 전에 이제 중국 사항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중국이 1월달에 전기차 판매량이 12월달 대비해서 마이너스 43.6%였습니다. 거의 반이 깎인 거네요. 반이 깎였습니다. 그 이제 왜 그러냐면 2022년까지 중국이 보조금을 지급했고요. 올해 들어서 보조금을 끊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도 생각이 있는 분들이면 보조금 끊기기 전에 미리 이제 다 샀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들어서는 이제 수요 공백 현상이 지금 생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제 우리도 과거에 이제 박정희 시대나 전두환 시대 때 이제 특정 산업을 국가에서 육성한다고 했을 때 정부에서 이제 보조금 같은 것들을 막 퍼주면서 이제 산업을 육성하다 보면은 반드시 공급 과잉 현상이 생기곤 했었거든요. 중국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이제 LFP 배터리 같은 것들을 이제 공장을 막 마구잡이로 지금 설립을 해놓은 상태여갖고 그게 지금 소화가 안 돼요. 중국 안에서도 안 팔리고 그다음에 이제 IRA하고 CRMA 때문에 해외 진출도 안 되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되게 어려운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돌파구를 뚫어야 되는데 방법은 없고 그래서 이제 국유지책으로 나온 게 이제 그 CATL하고 포드하고의 계약권. 그래서 그렇게 불리한 계약을 한 거죠. 이제 그거는 합작은 아니고 이제 기술을 맞습니다. 이제 이전하는 형태가 되는 거고 IRA 규정에 따라서 양극재도 한국 걸 써야 되고 한국산 리튬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중국 애들은 남는 것도 없어요. 가서 이제 노가다만 열심히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그거하고 같이 또 연결되어 있는 게 CATL이 탄산 리튬 가격을 이제 절반으로 공급한다는 맞습니다.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라는 게 우리가 원료도 가져와야 되는 거고 배터리를 만들기, 양극재를 만들기 위한 중간 가공품도 가져와야 되고 정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고 이 과정 하나하나마다 다 리스크가 있는 과정들인데 작가님 보시기에는 어떤 리스크가 해결이 되면 앞으로 한 3, 4년 탄탄대로를 좀 걸을 것 같다. 리튬입니다. 리튬. 리튬이 역시 제일 좀 부족한 이제 자원이고요. 그다음에 빠르게 수요가 이제 증가하고 있는 상태라 갖고 리튬의 원활한 확보가 지금 이제 한국의 K 배터리 쪽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이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볼 수 있고요. 주식 투자해서 이제 돈 벌고 싶으신 분은 꼭 이 책을 사서 보시는 게 좋을 거고요. 혹자들은 이제 이런 자리 나오면 항상 하는 얘기가 저는 이제 물고기를 직접 잡아드리진 않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이제 가르쳐 드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까? 보통 이제 물고기 잡는 방법을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바쁜 시대에 언제 물고기 잡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까? 물고기를 잡아서 갖다 바쳐야죠. 여기는 물고기가 들어 있거든요. 주식 투자는 난 잘 모르고 하시는 분들도
이게 이제 한국의 성장 산업, 이제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좀 이해가 있으셔야 이게 사실은 국민된 도리를 다 하시는 거기 때문에 꼭 이 책은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박순혁 작가님 모시고 2차 전지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예전에 내가 2012년 SK 2차 전지 공장을 처음 갔었을 때 그때가 좀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정말 허허벌판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 아무것도 없었던 게 지금은 엄청 커져서 프리 IPO도 한다고 하고 물론 실적은 좋지 않지만요. 근데 지금 여러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저는 이 책을 막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측면보다도 내가 배터리, 미래 산업,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산업들을 좀 한번 잘 알아보기 위한 그 정도의 가치만으로도 한 번쯤은 읽어볼 만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사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